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정치가 엄청나게 소용돌이치고 있죠. 이게 이제 결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미중 전쟁, 또 홍콩, 타이완 이거 다 맞물려서 한꺼번에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서 지금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이 투쟁이 이제 어떤 획을 그은 그런 사건인데요. 이게 만만치 않은 투쟁입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오늘 잠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드리면 맷집 강한 놈이 이깁니다. 이거 왜냐? 이 지금 이제 문재인 586 집단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 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정을 가로막는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폭탄 터뜨렸다. 자해난동을 부리고 있다. 자살폭탄 조끼를 터뜨렸다. 뭐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유한국당을 고립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이걸 이제 marginalization이죠. 마치 저들이 이때까지 태극기를 흔들어 온 그 우리 자유애국 시민을 틀딱 박사모 극우 세력 이렇게 해서 고립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3년 동안 취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그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그게 참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우선 첫째는 이게 이런 그 결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유한국당이 당 내부를 체제를 정비했냐? 정비한 바 없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도됐더군요. 그 자유한국당 임명직 당직자 사무총장 이하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표 제출을 했는데 임명직 당직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경질하지 않고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행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12월 10일인가에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 또 의원총회가 그냥 원내대표 그대로 가 하면은 원내대표 선거 없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 이거 잘해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런 투쟁적 스탠스의 상징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황 대표가 야, 이 투쟁 와중에 뭐하러 원내대표 바꾸냐 뭐 이런 이상한 스탠스 취하면 황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못 바꾸게 됩니다. 왜냐? 이게 그게 되는 거죠. 그 선거 6개월 전인가에서는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뽑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 기존 원내대표가 그냥 갑니다. 지금 선거 6개월이 안 남았기 때문에 기존 원내대표 나경원이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황 대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경원한테 내다봐야 당해서 나경원을 계속 원내대표로 끌고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자유한국당 투쟁 다 망합니다. 나경원 씨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좋게 봐주면 바보고 나쁘게 봐주면 그 문재인 586 집단에 봉사하는 고급 간첩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바꾸지 않고서는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황교안 대표도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단식장에 와서 우리 대표님 하고서 좀 아양 좀 부렸다고 그거에 또 홀라당 속아가지고 나 대표 뭐 좋은데 그냥 가지 이랬다가는 황 대표도 아마 어마무시한 배신을 당하고 결국 팽당하게 될 겁니다.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두 번째 자유한국당의 약점이 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필리버스터 투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내부의 관점 사상 정비가 없었습니다. 내부의 관점 사상 정비를 하면 첫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빅게임, 미중 문명 전쟁의 일환이다. 그 파도를 우리가 타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안 돼 있었어요. 지금도 안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미중 문명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엊그저께 U2S 정찰기 뜬 거 봤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정찰기. 또 다른 정찰기들도 계속 왔죠. 이런 미중 문명 전쟁이 무시무시하게 진행됨에 따라 북한 해방이 이 정찰기 이렇게 계속 뜨고 이런 거에서도 보여지듯이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갖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갈 길이 없습니다. 왜냐? 이 관점을 가져야 현실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지금
북한의 해방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바로 1월 11일 날 타이완 선거 붙습니다. 거기서 친중 후보들 박살납니다. 국민당 박살납니다. 친중 후보 그 한이라는 그 후보 박살납니다. 그리고 반중 독립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 지금 현임 대통령이 그대로 재선에 승리할 겁니다. 즉 대만이 중국 권역으로부터 상당한 독립성을 획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내년 9월에 홍콩 입법원 선거가 있습니다. Legislative Council이라고 부르죠. 입법원 선거가 있는데 이게 엊그저께 치러진 1월 22일인가 11월 22일인가 23일 날 일요일 날 치러진 그 홍콩의 그 저거요. 그러니까 구의회 선거, District Council 선거에서 반중 성향의 친민주주의 성향, 민주 후보들이 자유민주 후보들이 완전히 선거를 휩쓸었듯이 내년 9월 홍콩 입법원 선거도 반중 자유민주주의 성향 후보들이 휩쓸게 됩니다. 즉 내년 선거를 고비로 홍콩은 사실상 어마무시한 그 자치 수준을 획득하게 됩니다. 중국의 한 축이 그냥 금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1월 11일에 대만 선거와 내년 9월에 홍콩 선거 이 사이 혹은 그거 바로 지나서 결국 북한도 와당탕 쿵탕 해방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 사이라고 보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동아시아 자유혁명의 물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자유한국당이 뼈저리게 느끼고 이걸 현실적으로 체감을 하고 내가 이 물결을 어떻게 타고 갈 수 있나, 이 물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큰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내부적으로. 또한 여기에 합쳐서 이것이 바로 탄핵 참여랑도 이어지죠. 왜냐, 현실을 인정하고 진실을 직시하게 되면 야, 우리가 그래도 박근혜라는 인물이 이 한반도 급변 사태를 겨냥한 그런 아주 대담한 정책을 취했었다. 통진당 해산시키고 개성공단 방 빼고 그다음에 전교조 그 법의 노조화 만들고 민노총 탈퇴 자유화 만들고 그다음에 사드 배치하고 이런 그 동북아 급변 사태를 겨냥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 조치를 취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조중동이나 이런 데 속아서 같이 이상한 폭도 행태를 한 거다. 이런 탄핵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와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친박 의원들이 뭐 탄핵 가지고 박근혜 탄핵 잘못됐다라고 어깨 걸고 나올 사람 많나요? 없습니다. 친박 의원들도 굉장히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고 이 전체 그림을 못 보니까 아, 박 대통령이 리더십이 없어서 우리 보수 다 말아먹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관점과 사상 정비 없이 필리버스터 199개 안건에 대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라는 생사를 가늠하는 큰 전쟁을 벌였다는 점이 저는 참 마음이 찝찝합니다. 세 번째, 당연히 여기서 도출되는 약점인데요.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까지 워밍업 없이 느닷없는 행위를 벌인 겁니다. 제가 묻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어서 몇 번 뭐 광화문 집회한다고 나온 거 외에 지역구에서 길거리마다 지하철역마다 버스 정류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아, 공수처법 안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라는 대중 홍보를 뿌리고 그런 대중한테 뭐 알리는 작업한 적 있나요? 거기에 대한 내부 컨퍼런스, 세미나 이런 거 많이 연 적 있나요? 의외로 없습니다. 이거 다 밖에서 했습니다. 즉, 이 지금 필리버스터 투쟁의 명분은 뭐냐면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 안 된다. 이거 큰일 나는 법이다. 라는 걸 명분을 걸고 필리버스터를 걸었는데 필리버스터라는 이런 아주 그 극약 처방 혹은 어떤 전쟁의 승과 패를
결정짓는 그런 투쟁에 나서기에 앞서서 왜 우리가 이런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트랙 레코드를 쌓은 게 없어요. 기껏 쌓은 게 황교안 대표의 처량한 노숙 단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을 가지고 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네 번째 약점은 뭐냐? 이런 약점이 쭉 쌓여 있으니까 맥없이 뒤로 물러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이걸 전의를 가다듬을 수 있나? 이런 게 참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국민 액션, 다시 말하면 대국민 홍보활동, 현장, 선거구에 있어서 대국민 홍보활동을 어마무시하게 전개해야 되는데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지 참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사람이 간이 오그라들고 조마조마합니다. 특히 이 나경원 원내대표 가지고는 이 싸움 못합니다. 나 대표 이번에 미국 가서 한 얘기 보세요. 미국더러 뻔뻔하고 어리석고 탐욕스럽게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우리 선거에 방해 안 되게, 우리 선거에 북풍 안 불게 미국이 북핵 문제 가지고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놈의 유치찬란한 뻔뻔스러운 얘기냐 이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진 자가 원내대표를 맡고 어떻게 이 싸움을 이끌 거냐. 그래서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 사람들 그리고 황교안 대표 또 여러 의원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나경원을 날리지 않으면 이 싸움 필패합니다. 나경원을 날리지 않으면 이 싸움 필패하고 이 싸움이 필패하면 어떻게 되냐. 자유한국당이 아무 생각 없이 발작적으로 극단적 투쟁을 벌이는 바람에 국정이 마비됐다. 이렇게 고립화, 프레임 안에 갇혀서 내년 50석 받기도 어렵습니다. 나경원을 날리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부의 관점과 사상을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데 우리 그럼 시민들은 뭘 하고 있냐? 솔직히 말합시다. 연동형 비례대표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들 밥그릇이니까 왔다 갔다 얘기가 많았지만 공수처 누가 말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회 이슈화시키는 것을 성공해낸 거는 누구냐? 조국 사퇴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전국 7천여 교수의 정교모, 사회 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이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그 이슈를 끌고 그걸 쟁점화시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공화당 단 2석밖에 없는 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와 공수처 반대한다고 여의도에 텐트를 100개를 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런 제대로 된 지능적 투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퍽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승부 싸움을 퍽 한 거예요. 물론 잘 저질렀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부가 다져지지 않고 승부를 가늠하는 싸움을 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시급하게 내부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가다듬지 않으면 이 싸움 필패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런 투쟁을 해왔죠. 공수처는 헌법 파괴, 이런 브로셔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시민들은 특히 자유시민본부, 독립적 유권자 조직을 지향하는 자유시민본부는 이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서 준비한 책자를 더욱더 좀 선동적이고 좀 더 짧게 만들었죠. 이 공수처는 헌법 파괴, 헌법 12조, 89조, 96조를 무력화하고 있다.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짧아진 바람에 제작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00권에 1만 원 발송비 포함 모십니다. 2차 재고 오늘 10,000권 들어와서 10,000권 다 발송됐고요. 또 수요일 날 3만 권 들어오고 이제 아마 오늘 저녁에 다시 한 5만 권 또 발주 나가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주문하셔서 한 100권씩 받으셔가지고 주변에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과 함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국회의원을 방문 항의하는 그런 저걸 만들었어요. 그 사이트를.
그 참가 서명하는.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의 국회의원 사무실 갈 뿐만 아니라 우리 한꺼번에 모여서 한번 그 국회의원회관, 여의도 의원회관 300개 의원실을 다 방문하자. 그래서 이번 12월 5일, 이번 목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민원실 앞에서 모일라 그러는데 이게 반드시 문자로 미리 참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4597-2224입니다. 왜냐? 현장에서 어느 선거구예요? 어느 선거구예요? 이거 300개 선거구, 250개 선거구를 이거 배정을 못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문자로 누구? 그 다음에 그 선거구 이름 쳐주면, 성함이랑 선거구 이름 쳐주시면, 혹은 문자로라도 일단 넣어주시면, 참여하고 넣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 올려서 그러면 어느 선거구니까 어떻게 모여주세요. 그래서 자기 선거구, 자기 국회의원 가는 게 제일 세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수도권이 아닌 데들은 이제 우리가 배정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양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종로구 살아서 나 종로구 의원 가고 싶은데 종로구 방문하는 사람은 20명이 됐어. 그러면 종로구 의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호남 의원한테도 가야죠. 호남 의원한테도 가야죠. 그럼 배정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문자로 미리 참여 신청을 해 주십시오. 010-4597-2224입니다. 12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회관 300개 의원실을 몽땅 방문하는 그러한 그 시민 방문단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왜 하게 됐냐? 아시다시피 저희 자유시민본부에서 내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단 모집하겠다. 이렇게 이제 표방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언제 했냐? 금요일 날 저녁인가 했을 거예요. 저희가 저거 띄운 게, 문자 메시지 띄운 게 금요일 날 저녁이에요, 이게. 목요일 저녁인가 금요일 저녁이거든요. 핵심은 이거죠. 야, 당신들 법 통과되면 끝날 것 같냐? 줄줄이 위헌 헌법소원 들어간다. 끝까지 가는 게임이다, 이거. 이런 거를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국회의원, 당신 임무가 헌법 파괴냐? 그래서 대한민국을 나치 국가, 공산국가로 만드는 거냐? 유사 공산국가로 만드는 거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거냐? 이래서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 국회의원을 마킹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문자 메시지로 참여 신청해 주십시오. 라 그랬더니 무려 2,700분이 참여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물론 DB가 좋긴 해요. 저희가 10만 명쯤 되는 분들한테 보냈는데 3% 정도가 나 참여할게. 그래서 그 와중에 토요일 날은 또 이렇게 또 송파 이런 데서는 몇 군데에서는 여기 국회의원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지역구 사무실은요, 알아주십시오. 여기 항의 방문은 금요일 날 일어났네요. 지역구 사무실은 평일 날, 근무일 날은 오후 6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통상 토요일은 낮 12시까지 합니다. 즉 토요일 오후에 지역구 사무실 가시면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사무실 방문은 평일은 오후 6시 이전, 토요일은 낮 12시 이전, 그게 정상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애쓰면서 이제 움직이니까 지금 이 기독교 쪽도 보통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를 이제 온건 기독교 주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정광훈 목사님 쪽 흐름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전 목사님 쪽은 이제 대규모 광화문 집회하고 현장에 나가게 되면 기독자유당 인맥.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보수적인 그런 정당 하나 만들어서 한 2, 3석이라도 비례대표로 당선시켜서 대한민국과 기독교를 위해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기독자유당. 현장에는 기독자유당 인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광화문에서 모이는 대형 집회고 또 이제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과 청와대는 바로 옆이니까
청와대 앞에서 이제 그 고생하시면서 철야 기도하시고 철야 농성하시고 이런 패턴인데 이 온건 기독교주류는 그거보다는 이제 그 개별 교회의 그 신도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 그 분열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보수로 끌고 갈 거냐. 지금 목사님들이요. 아주 솔직히 말해서 또는 장로님들 중에 일부가 이런 그 전투적인 목소리를 막 내면요. 내놓고서 그것도 굉장히 뭐 문재인 바로 끌어내려야 된다. 뭐 청와대 들어가자. 뭐 이런 목소리를 내버리면요. 신도들이 깨져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건 쪽에서는 우리 교회 신도 이 공동체가 안 깨지면서 이 전체가 어떻게 점점 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와 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데들이 많아요. 이걸 제가 온건 기독교 주류라고 표현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게 전체 세로 보면 여기가 주류죠. 여기 훨씬 많죠. 당연히 많겠죠. 여기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조선일보의 전면 광고를 2면을 냈습니다. 그래서 2면에 그러니까 전면 광고가 2개 면에 걸쳐서 난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여기서 돈 모아서. 그것도 아직 수도권은 아직 합류도 안 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그러니까 뭐 충청, 강원, 뭐 영남, 호남 이런 교회 3천여 개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주도를 했고요. 이 메시지를 보면요. 굉장히 셉니다. 이 메시지 제목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다. 한마디로 문재인 네가 대통령이냐? 이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너 옛날에 저거 했을 때 대통령 선거 나오고 또 당선된 직후에 이러이러한 소리를 쭉 해왔는데 그게 이러이러해서 다 거짓말이었다. 이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이제 광고의 2면째 이게 다 전면 광고입니다. 지금 5단통 이런 거 아닙니다. 조선일보 무려 거의 전면 광고. 두 번째 면에 가면 이제 그 구호가 나오는데 이 구호에는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처음 구호가 뭐냐면 야 문재인 586 집단 너희 국가 체제 변혁 야욕을 포기해라. 너희 지금 유사공산주의, 유사전체주의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 야욕을 포기해라. 두 번째, 야 문재인 586 특히 문재인 너 헌법과 국법을 수호해라. 너 대통령이란 직무가 그런 거지. 헌법과 국법을 파괴하는 게 대통령이냐. 세 번째, 야 너희 공수처법 철회 폐기해라. 네 번째, 너희 연동형 비례대표 폐기해라. 핵심 주제를 그냥 찍고 있는 거야. 하나는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원칙이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들까지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정신 차려야 돼요. 물러나면 안 됩니다. 물러나지 않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은 뭐냐? 나경원이를 날리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황교안 대표 똑바로 말씀드리세요. 물론 원내대표 선거에는 황교안 대표는 원외이기 때문에 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잡을 수 있죠. 당 쇄신해야 된다. 원내대표를 보다 당내에 인화단결을 이루면서 지금의 엄중한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맞춰서 당을 이끌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를 가야 된다. 이러고서 딱 한마디 해야 된다고 지금. 나경원을 밟아버려야 된다고. 뭐하고 계시냐고. 자, 아무튼 그 뭐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이고요. 저희는 여전히 독립적으로 유권자 조직 캠프를 만들어야죠. 물론 한 분 한 분은 자유한국당 당원이어도 좋고 우리공화당 당원이어도 좋고 뭐 비당원이어도 좋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독립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자율적 시민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립유권자 조직 자유시민본부의 지역활동가 모집을 계속하고 있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010-3330-1142로 문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12월 5일 날 오후 2시부터 이제 저기 어디죠? 국회 의원회관 300개 의원실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2명, 3명, 5명씩 이렇게 조를 짜서
다 300개 의원실 가서 아까 보여드린 그 빨간 책, 저기 뭐 공수처는 헌법 파괴다.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이거 전달하고 그때 이제 아마 자유시민본부 성명서도 하나 전달할 거예요. 성명서는 아주 점잖게 나갑니다. 국회의원님들, 귀하들의 임무는 헌법을 파괴해서 대한민국을 나치국가, 유사공산국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개인존엄과 진실존중의 꽃을 피는 그러한 방향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폐기해야 됩니다. 그런 짧은 성명서를 하나 쓰고 첨부 책자를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공수처법에 대해서 또 연동형, 특히 거기에는 이제 그런 말도 써 있죠. 연동형 비례대표가 겉으로 보면은 그냥 선거법 개정인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굉장히 이상한 게 대통령 중심제를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하는 데는 없다. 이게 의원 내각제 몰라도 왜냐 대통령 중심제가 되면 국회랑 대통령이 딱 각을 맞춰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양당으로 딱 뿌리를 박는 게 좋다 이거예요. 미국처럼. 그래서 이상한 법이다. 이거 가게 돼서 이제 그러면 다당제가 되고 하나의 지배적 정당이 하나 두 개 나오고 그다음에 위성 정당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위성 정당들 복수로 뿌려놓고 이걸 공수처법으로 딱 줘요. 그럼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딱 만나게 되면 흉악한 결과가 나와요, 이게.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가 둘이 만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당신들이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와 공수처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는 당신들을 그 헌법 파괴 의도를 가진 아주 불량한 정치인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써서 이제 제출할 거거든요. 그 빨간 책자들하고 같이 이제 그 국회 의원실 방문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해나가는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그 독립적 유권자들이 쭉 모이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날 오후에는 이제 의원회관을 가는데 목요일 날 오전에 그 전부터 잡혀 있는 아주 재밌는 또 의미 깊은 그 컨퍼런스가 하나 열리죠. 이거는 프레스센터 20층 목요일 날 오전입니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열리고요. 제목은 뭐냐. 징용 판결에서 지소미아 공수처법까지. 이게 일관된 일종의 음모거든요. 문재인 정권의 동맹이탈과 헌법 파괴 음모. 사회는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이 봐주시고요. 발제는 그 이춘근 박사님, 우리 시청자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분이 이제 미중전쟁을 전체 문맥을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국민대학교의 이호선 교수님께서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숨어있는 의도와 그 음모 이거를 밝혀주시고 저는 이제 그 시계열 시간의 흐름 속에서 2018년 10월 징용 판결에서 최근에 지소미아 파기소동 또 공수처법까지 여기까지를 제가 그 시계열 속에서 시간 속에서 짚어드립니다. 토론자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좋아하시는 홍지수 작가, 박영하 교수,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 장로회 신학대의 김철원 교수님이 나오십니다. 역시 참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8489-8112 이번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여기 나오셨다가 또 오후에 또 국회 가시면 하루 풀로 그냥 뛰시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아등바등해서 싸워가다 보면 뭐가 일어납니다. 기운이 팽배해지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